자, 그러면 저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제를 간단히 해버립시다. 몇 번이 좀 같이 해볼 문제였어? 정빈이? 189번. 189번. 또 있나요? 193번. 193번. 93번.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없어? 그럼 189번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189번은 지금 fx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f 프라임 2 더하기 f 프라임 3의 값을 요구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지난번처럼 가우스 기호를 아예 풀어서 딱 처음부터 정리해 놓고 f 프라임 2와 f 프라임 3을 생각한다가 아니라 f 프라임 2라는 의미가 x가 2에 가까워질 때의 상황인 거죠. 맞지, 그지? 아예 2에 극한값이야. 극한값인데 2에 가까워질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이때 fx라는 형태는 x가 2에 가까워지니까 여기가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1 더하기 3분의 1을 가우스 기호 씌웠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 3분의 4. 가우스 기호를 씌웠을 때 결과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1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또 2에 가까워진다면 4 빼기 2분의 1이니까 3.1이니까 가우스 기호를 씌우고 나면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라면 x가 3에 가까워질 때 극한 형태니까 x가 3에 가깝다면 2분의 3에다가 3분의 1 더해도 2는 안 되죠. 2가 안 되니까 1.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되면 6 빼기 2분의 1 꼴이니까 5.1가 돼요. 그러면 f'2는 요걸 미분해서 2 대입하면 되는 거고 f'3은 요걸 미분해서 3 대입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가우스 기호를 풀을 때 x가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느냐는 얘를 보고 가우스 기호의 값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니까 특별한 문제 아닙니다. 됐어요? 자, 193번. 193번은 f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지만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x가 0인 자리에서 연속은 돼야 돼.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그 놈을 찾는 거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기가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요거 fx 자체는 그런데 여기 써주는 기억 니은 디귿은 x가 0인 자리에서 미분이 가능한 걸 찾아봐라. 그러면 생각을 머릿속에 해야 될 건 뭐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 이미 연속이고 그 다음에 그 미분 계수가 f'0가 존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번 같으면 y가 이렇게 된 함수예요. 이건 이미 분모가 0인 자리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미 x가 0인 자리에서 불연속이지.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아예 쓸 수가 없으니까 기억은 바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왜냐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도 되고 미분 계수도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벌써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봐서 불연속이야. 그럼 이제 미분 가능의 얘기에서는 벌써 벗어나겠죠. 우리가 이거 그림 생각나지? 여기가 연속이 되는 놈이 요만큼이고 그 중에 미분 가능한 놈은 요만큼이다. 그래서 어쩌다가 연속은 되는데 미분이 불가능한 놈도 있다. 뾰족한 것처럼. 그럼 벌써 불연속이라고 하면 미분 가능 얘기는 못하는 거니까 애초에 끝나버린 거죠. 자, 니은은 y는
x제곱 빼기 1 곱하기 fx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연속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죠. 연속이 먼저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제 요걸 갖다가 gx라고 할게요. g0 x가 0인 자리에서 지금 찾는 거니까 g0는 마이너스 1 f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요만큼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 극한값도 있는가요? 그러면 x제곱 빼기 1의 fx 이거 찾는 거지. 자, 그럼 얘 같으면 0에 가까워지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맞고 얘는 어차피 연속인 함수니까 여기서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자체가 f0로 나오는 게 확실하죠. 얘도 마찬가지 0으로 갈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연속이니까 얘도 f0가 돼요. 결국은 얘는 일단 연속은 확실한 거고 그러면 미분이 가능합니까? 네, 미분이 가능합니까에 대한 얘기지. 그럼 요걸 갖다가 얘가 이제 리미트 그러니까 f 프라임 제로가 g 프라임 제로가 존재합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니까 리미트 x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상황 빼기 f 0 요 값이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 플러스 g 미안해요. g입니다. g 0 플러스 h는 이제 g h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0 플러스 h 집어넣으면 h 제곱 빼기 1에 f h 이렇게 되고요. 빼기 g 제로는 f 제로지. 그러면 잠깐만 볼게. f가 이거는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하고 이거는 그렇게 조사하기가 힘드네. 그러면 이렇게 가자. 이걸로 조사해서 지금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보기 힘드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건 지금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인데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안 되는 예를 하나 보여줄게. 그러면 얘가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예를 하나 보여주면 되니까 만약에 fx가 그 연속이고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 중에 대표가 요 놈이거든. 뾰족한 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요거라고 두게 되면 gx라는 놈이 x제곱 빼기 1에 요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 놈은 x가 양수일 때는 x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음수 구간 쪽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g 프라임이라는 놈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이 다항함수꼴에서는 직접 그냥 확인을 할게요. x 세제곱이니까 3x 제곱 빼기 x 이렇게 되나요? x.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미분해야지. x 세제곱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x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좌쪽은 요거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x니까 미분하면 이렇게 1이 되어서 x가 제로인 자리에서 미분계수가 하나는 마이너스 1로 생길 거고 하나는 플러스 1로 생길 테니까 이 g라는 함수는 x가 0인 자리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연속은 되지만 얘는 미분이 불가능해서 니은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 디귿은 y는 1 더하기 xfx x분의 1
자, 요만큼인데 요거 hx라고 할게요. hx 요 놈은 연속이 되는지 확인, 아니면 그냥 미분계수 자체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냥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라는 건 갖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분 계수만 존재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조사를 하면 h0의 값은 결국은 1분의 1, 요거 0이니까 함수 값은 이제 1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극한값으로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와 우를 비교해주면 이것도 이제 똑같은 게 보일 거든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x가 0으로 가니까 어차피 요 놈이 죽죠. 그러니까 결국 1분의 1만 남아서 여기도 마찬가지 얘 때문에 0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연속인 건 분명한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보이면 되냐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느냐 이거죠. h'0가 과연 존재할 건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 플러스 h 빼기 f h 제로, 요게 이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자리에 그럼 h를 집어넣으니까요. 여기가 1 플러스 h의 fh 분의 1, 여기가 이제 여기 h에다가 h 집어넣는 꼴이고, 빼기 h0는 아까 0 집어넣었을 때 1 나왔었지. 그러니까 요만큼. 요게 존재한다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h분의 1 플러스 hfh로 통분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가 1, 여기가 빼기 1 플러스 h의 fh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1은 죽죠. 그리고 마이너스 hfh만 남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hfh.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h 곱하기 1 더하기 hfh 분의 이렇게 한 게 마이너스 h의 fh. 그럼 이제 요 h가 0분의 0꼴에서 사라지고 나면 h가 0으로 가게 되면 분모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위에는 h가 0으로, 아니 h인데 자꾸 f라고 쓴다. 미안하다. h의 f, 맞네. fh. 그러니까 1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fh만 나오는 거죠. 그럼 아까 f라는 놈은 x가 0인 자리에서 연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요 값이 어떤 값이 있는 거죠. fh만큼의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 h'0가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는 얘기. 이건 미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들을 생각을 할 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일 거야. 이게 아까처럼 h g'0에 해당되는 미분계수로 지금 형태가 안 보이는 거라 조금 보이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런 경우라면 g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분 가능한 걸 찾아야 되니까, h가 제로로 된다면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만큼의 값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 193번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죠. 그냥 이렇게 그래프 뭐 이런 거 그냥 그래프로 해결할 수 있는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거 찾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고, 얘는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 자, 여기 이제 두 문제 해설을 한 거고, 혹시 또 다른 문제 또 있었나? 괜찮아? 그러면 일단 기본 예제 쪽에서는 없었다는 얘기지. 이제 오늘부터 조금 신경 써서 들으세요. 자, 이제 미분 할 줄 알게 된 상황까지. 도영아, 미분법 공식 외웠어?
민법 공식 외워왔냐고. 진짜 할 수 있어? 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니네들한테 수업 받을 때까지는 그냥 미분 할 수 있어 정도까지만 물어볼게. 나머지는 이제 오늘 배우는 따로 개념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 언제도 미분하는 거 문제 없지. 자 그럼 오늘부터는 활용을 들어갈 텐데 이 활용 부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오늘 한 개를 다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활용의 구조를 얘기해주고 오늘 우리가 할 것에 대한 얘기로 정리해볼게. 그러니까 미분 활용에는 어떤 예가 있느냐, 그리고 뭘 중심으로 공부할 거냐 그거죠. 여러 개의 주제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듯이 접선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금 이제 이 미분 활용도 선생님이 이제 조금 너네들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냥 유형별로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이제 한 덩어리로 좀 가야 돼. 그냥 활용의 예인데 어차피 너네들이 나중에 풀 거는 이 중에 몇 개가 섞여서 아마 있을 거야. 그냥 전체 뭉뚱그려가지고 활용 문제 낼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부분을 먼저 하는 중이에요. 근데 접선의 방정식이 미분 활용의 첫 번째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면 재현아 F'A가 뭔 말인지 소개를 한번 해볼래요? 함수. 도함수는 요걸 도함수라고 굳이 말하면 임의의 x점에서의 그러니까 니네가 구한 F'X가 도함수라고 부르는 놈이고 얘는 특정한 자리 A에서의 미분계수. 그죠? 이게 그래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지? 얘는 이 뜻이 미분계수를 다 대응시키는 함수. x가 a인 자리에서의 미분계수가 나는 함수. 접선의 기울기. 그래프상의 의미를 좀 물어봤어. 네. 그래프에서는 이 숫자가 x가 그 a인 자리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접선이라는 건 직선이잖아. 직선이라면 점하고 기울기가 있어야 되고 그때 이 기울기를 정할 때 미분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얘기가 첫 주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는 조금 더 작은 의미고 이 증가감소로부터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까지의 핵심이고 극대극소라는 거에 대한 얘기. 이 극대극소라는 게 이제 설명하겠지만 결국 극대극소라는 걸 이제 배우고 나면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3차 함수나 4차 함수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미분 활용의 그냥 전체 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이어지는 놈이 극대극소의 첫째 아들이죠. 극대극소의 첫째 아들이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x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그래프를 잘라주는 순간 이 안에 전 지난번에 배운 대로 닫힌 구간에서는 반드시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으니까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정해내는 문제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극대극소로부터 나온 첫째 아들. 이제 둘째 아들이 방정식의 활용이죠. 방정식에다 활용하는 거야. 근데 방정식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함수가 있고 그것이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한다면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이 부등식 활용인데 부등식 활용은 아들이 아니고 손자예요. 부등식 활용은 최대 최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등식 활용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부등식이라는 게 이제 크다 작다인데 수업 중에 그거 해본 적이 있겠지. 바로 어제 수업이었나 보다. 예를 들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잘랐는데 이 그림이 나왔어. 근데 이게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을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다는 뜻이지.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 활용은 이제 이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 이 속도거리 문제죠. 근데 이 셋째 아들은 정식 아들은 아니고 이제 입양단이에요. 과학이랑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이 속도거리는 과학 시간에 잘 배운 친구들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설명도 내용 설명할 때 미분에 대한 얘기로 설명하지 않고 운동 상황으로 설명을 할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별도로 이런 문제가 따라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주제로 말하면 접선의 방정식, 극대극소, 최대 최소,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 속도거리, 변화율까지 제목이 많아. 그래서 이게 도함수 활용 1과 2야. 우리 책에서는 도함수 활용 1이 여기까지, 도함수 활용 2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여기까지 잘 배우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됐어요. 이제 요걸 하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뭉뚱그려져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주제를 먼저 얘기해. 접선의 방정식 얘기를 정리할 거야. 접선의 방정식은 벌써 고등과정에서 3번 나옵니다. 수상에서 한번 나왔을 거야. 수상에서 한번 나왔을 거야. 2차 함수에 대해서 접선 문제도 한번 배운 적이 있었고 그렇게 말하면 4개가 되네. 수상에서 왜 2차 함수 있고 직선 있을 때 접할 조건 그러면 요거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영인 조건 썼던 거 그것도 접선 얘기가 되겠고 그거 말고 접선 배웠던 게 또 어디 있었죠? 도형에서. 그렇죠. 원방할 때도 접선 얘기를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제 미분 와서 접선 얘기를 또 하게 되고 마지막 한 번은 기하 배우는 친구들이라면 기하의 원 말고 다른 도형들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도 접선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이렇게 이제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3번째입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아. 뭐가 똑같은지 한번 얘기해 줄게. 원의 접선 문제를 풀 때 대표 3가지 유형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 잘 배운 사람이란 말할 수 있을 거야. 접선 문제가 딱 3종류였어. 그러니까 뭐 어떤 단원에서 공부하든 어떤 과목으로 공부하든 접선 유형은 3가지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도 그거밖에 없는 거야 사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교점이겠어. 원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딱 주고 여기서 접선 그으면 어떻게 될 건가? 두 번째는 접선 문제 뭐 있었죠? 밖에죠. 네, 밖에죠. 여기 밖에서 이렇게 그은 거야. 그거 곡선 밖에점. 하나가 뭐 있었죠? 기울기만 주는. 그렇지. 기울기 3짜리 접선 구해봐. 그러면 뭐 여기도 하나 있고 뭐 여기도 하나 있고 해가지고 원에서는 뭐 물론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점과 기울기만 갖고 할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접선 문제가 3개가 있는 거야. 얘도 뭐 사실 생각하면 판별식으로 0보다 크냐 같으냐 작으냐로 쪼개져 있고 얘도 이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우리 일반적인 다항함수에 대한 접선도 그렇게 3가지 유형밖에 없어. 핵심은 그겁니다. 접선은 직선이고 직선이라면 2가지만 알면 직선식은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점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면 돼요. 점이 이렇게 주어지고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쓸 수 있다. 여기에 다 그냥 쓰면 돼요. 배운 거. 이게 이제 접선 식인 거야. 그러니까 점이 있고 기울기가 있으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 유형이라는 게 점과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주고 둘 중에 하나를 줄 테니까 나머지 하나를 니네가 미분 이용해서 찾아. 그런 다음에 식 써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유형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곡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면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칠 때 이 곡선 위에 점이 하나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점이라는 건 사실은 이 점은 그냥 임의의 점이 아니고 접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에서의 점의 핵심은 접점인 거야. 접점만 구해지면 그냥 나머지 다 구해진 거랑 똑같아. 미분에서 기울기 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곡선 위에 접점이 하나, 요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점이 주어진 거는 가장 쉬운 형태죠. 그래서 이 점이 만약에 뭐 t, ft라고 주어진다면 너네가 접선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야 이제?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자, 그럼 기울기 얼마일까요? 기울기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 기울기를 뭘로 구하는 거야? 미분으로. 이만큼이죠. 맞아?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접선식은 이렇게 주어질 거다. 볼 수 있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질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다면 나는 뭘 구해내면 돼? 그 기울기, 접선 기울기가 그만큼 되게 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접점을 찾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이제 기울기 주었을 때 뭐 f 그러면 프라임 t가 뭐 기울기 숫자 얼마라고 주어지면 이거 구할 수 있는 거니까 t 값을. 그렇게 되면 결국 역시 기울기가 여기 알려준 상태고 이 점만 찾아내면 되니까 똑같은 식으로 생기게 되니까 문제죠. 그럼 이제 제일 까다로웠던 게 그거지. 밖에 있는 점에서 그었을 때. 그래서 학교 시험도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문제가 만약 접선 문제 하나 내겠다 그러면 확률이 좀 높죠. 자, 그럼 얘는 좀 그것이 구해지는 플로우를 좀 써줄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봐. 뭐 글씨로 외우라는 건 아니고. 여기 곡선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었대. 밖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어진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곡선 밖에서 긋는다고 하면 원래 우리가 여기 앞에서는 점을 알려주면 기울기 찾았던 거고 기울기 알려주면 점을 찾았는데 얘는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둘 다 모르는 상황인 거지. 밖에 있는 점만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점도 몰라. 내가 알고 싶은 점은 이 점이 아니야. 요 점이 얼마인지와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냐? 이 접점이 얼마인지 모르면서 접점을 가정해서라도 표시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x좌표를 t라고 놔. 그럼 그 식에다가 t를 대입한 ft가 구해지겠죠. 숫자가 아니라 t에 대한 식으로 써 있단 말이야. 가정해서라도 쓴다. 이게 핵심이야. 내가 중요한 건 접점이니까. 그래서 가정해서 써.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도 t에 대한 식으로 써. 복잡해지겠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서 식을 이렇게 쓰란 말이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럼 이제 가짜지만 이 직선식을 써놓은 거야. 근데 이 직선 위에는 누가 있어? 이 곡선 밖에 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직선에는 이 점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직선에 대입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바깥에 있는 외부의 점 요거를 대입합니다. 그럼 요 자리에 숫자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이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뭐가 되냐면 그냥 t에 대한 식이 돼. 맞아? x하고 y 대신에 이 숫자를 집어넣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t에 대한 식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입하고 나면 t에 대한 방정식이 생긴다고.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 그럼 t에 대한 방정식 풀었다면 뭐가 구해진 거야? t 값이 구해지는 거지. 이제 t 값이 구해진다는 건 이 점도 구해진 거야. 기울기도 구해진 거야. 똑같다. 어차피 t에 대한 식이니까. 그래서 이 t 값을 구해내면 이제 완성이 된다. 근데 만약에 t 값을 구해봤더니 두 개가 생겼어.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접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 그럼 접선이 몇 개 그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두 개. 만약에 t 값이 세 개가 생겼어. 그럼 접선이 세 개가 생길 수 있다. t 값이 하나만 있다면 접선은 유일하게 하나뿐인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곡선 밖에서 그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얘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가정을 해서라도 표시해놓고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t 값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그냥 어떤 곳에서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더라도 알아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학교에서 가끔 요 문제도 출제하는 문제가 가끔은 있었는데 자주 내는 건 아니야. 뭐 접선만 갖고 몇 문제를 낼 만한 여유가 없어. 니네 시험 문제 낼 거 보면. 왜냐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요거 전까지, 오늘 배우는 거 바로 전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부분 들어가. 만약에 조금 많이 들어가는 학교라면 극대극소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많이 들어가는 학교야.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학교들도 있는 거고 이미 지나간 학교도 있겠지만 가끔 학교 시험에 접선을 낸다면 대부분 잘 많이 이걸 내니까 요건 잘 많이는 못 보겠지만 꼭 알아둬야 될 개념. 응용 문제로 접선 중에 공통 접선이라는 문제를 내기도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래프 두 개에 동시에 접하는. 그래서 가장 기본기로만 보여줄게요. 내용 이해해봐. 여기 함수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공통 접선이라는 게 요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그어질 때 이게 공통 접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통 접선은 이렇게 정리해봐. 공통 접선을 푸는 방법. 첫 번째, 여기에 x좌표가 만약에 이제 t라고 한다면 요 점은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도 대입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을 여기서 생각하면 t, ft가 되는 거고 여기다 대입하면 t, gt,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양쪽 다 있는 점이니까 f에다가 t를 대입한 값이나 g에다가 t를 대입한 값은 같겠죠.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이 요 내용이 하나의 힌트. 두 번째, 니네가 g를 가리고 봐봐.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올 거냐면 f 프라임 t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생기겠지. 그럼 반대로 요 f를 지우고 보면 요 그림만 쳐다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g 프라임 t가 되겠죠. 근데 공통 접선이니까 같은 거지. 그러니까 f에서의 이 접선 기울기 구한 거나 g에서 접선 기울기 구한 거나 같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함수 값이 똑같은 거고 얘랑 위치가. 그 다음에 접선 기울기도 똑같다. 이거를 연립식으로 풀어서 공통 접선 문제는 해결한다. 뭐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있긴 해요.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공통 접선이 주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죠. 이럴 때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냥 써주기만 할게요.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그냥 의미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요게 이제 F고 요게 G가 된다고 해봐. 요 점이 알파예요. 요 점이 베타가 돼요.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F 프라임 알파죠.
요 접선 기울기가 F 프라임이에요. 근데 그놈이 G 프라임 베타와도 똑같은 값이죠. G 프라임 베타와도 똑같은 값이죠. 근데 이걸로만 풀 수는 없어. 그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해.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이기도 해. 근데 요 점과 요 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기도 해.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기울기는 x 변화량은 요만큼, y 변화량은 요만큼이 되겠죠. 요렇게 이제 관계식을 세워서 연립으로 풀게 되는 과정. 이게 있을 수는 있는데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 공통 접선 문제가 만약 출제된다면 얘야. 됐어요. 이게 접선에 대한 전체 내용 정리야.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뭐 오래 걸리게 풀진 않을 거야. 근데 이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냐면, 아, 접선은 직선이니까 점과 기울기를 빨리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 구해서 써야지. 기울기가 주어지면 점을 구해서 써야지. 근데 밖에서 그은 접선이라면 점도 없고 기울기도 없으니까 점을 가정해서 어쨌든 표현을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직선식을 질러놓은 다음에 바깥에 있는 점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게 되면 접점을 구하게 된다. 이게 다야. 됐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캡처를 해놓을게요.